안녕하세요. 똑똑한 형 팀장입니다. 저는 1년에 200여 개 업체를 자문하면서 대표님과 함께 성장해온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도소매 업체에게 자금이 나간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요즘에 신용보증기금이 자금을 잘 풀지 않으면서 이제 도소매 업체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을 받기가 좀 어렵다는 말들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례로 대표님께서 도소매 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하리보 젤리 아시죠? 하리보 젤리를 수입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했고요. 경기도에 위치한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을 받기 위한 장애물이 좀 많았는데 첫 번째로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대출이 워낙 좀 많았기 때문에 부채 비율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조업 등록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리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젤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에 100% 의존을 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냥 도소매로만 이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던 방법은 신용보증기금을 받기 위한 가점을 좀 받아다 드리는 건데요. 가점이라 하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특허도 있을 것이고 뭐 메인비즈도 있을 것이고 좀 여러 가지 가점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제 도소매 같은 경우는 제조업보다 훨씬 좀 제한적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가점 받을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아드렸습니다. 그 인증에는 대표적으로 특허가 있었어요. 이 도소매 업체만을 위한 가점들을 모두 채우고요. 신용보증기금에 대표님께서 신청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금이 풀렸어요. 보증서가 나왔고요. 이제 약 3억 원 정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너무 이제 기뻐하시면서 이제 기존에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에 가서 이제 보증서를 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오랫동안 이용해온 주거래 은행에서 보증서가 있는데도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절을 받았습니다. 대표님께서 굉장히 상심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포기하시기엔 이르다. 왜냐면 우리는 보증서까지 받지 않았냐라고 설득을 해서 저희 쪽에 연계되어 있는 은행 3, 4개 정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도소매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사업성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주는 은행들에게 검토를 의뢰했고요. 왜 우리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고 이 매출이 앞으로는 왜 오를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한 이제 은행 지점에서 좀 이 모습 긍정적으로 보고 대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출된 금액은 추가 자금 3억 원이 더 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주방용품 유통회사였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처음에 오셔서 우리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는데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리 매출도 좋고 뭐 기존 대출도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고 찾아오신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재무제표들을 다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정책자금이 나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자본 잠식이라고 하죠. 자본 잠식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정책기관이든 은행이든 사실은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제표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근데 문제는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간 후에 이제 대표님께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수정 신고가 가능한 기간이었어요. 대표님께서 이용하는 세무사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좀 세무사 측에서 이제 기장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사 측에서 이를 인정하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다시 바꿔서 자본 잠식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비용 처리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다 정리해서 비용 처리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다시 이제 신고를 했고요. 그 신고된 재무제표 가지고 신용보증기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3억 원 정도의 자금이 나갔고, 그리고 이 대표님 같은 경우도 도소매로만 하셨기 때문에 OEM 제조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셨어요. 근데도 도소매 가지고만도 자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재무제표 수정을 거쳤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도소매임에도 가점받을 수 있는 인증서들이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해서 가점사항을 모두 채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심사 단계에서 강점을 좀 어필했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그래도 이제 네트워크가 많으셨어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좀 큰 업체들의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기존의 큰 대형 업체들과의 거래가 있었지만 이를 점점점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런 걸 사업 계획서에 반영해서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3억 원의 자금이 나갔고요.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례에서 보듯이 도소매 업종이라고 요즘에 신용보증기금 돈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무조건 좀 포기하지 마시고 인증서랑 그 다음에 적절한 재무제표를 잘 준비하셔서 시도해보시면은 충분히 도소매 업종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자금 조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는 100%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형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